조문단이 오지 않은. 왜 조문단을 보내지 않고 그냥 김여정 제1부부장 물론 뭐 그 실세니까 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왜 조화와 그 말하자면 조의문만 보내고 했을까에 대해서 되짚어 보면 정식 조문단을 보내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컸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아니 정식 조문단을 보낸다는 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당연히 면담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때 지금 우리 쪽에서 그렇게 여러 차례 지금 대화하자. 촉구하고 있는 대화하고 만나자는 얘기에 대해서 뭔가 탑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지금 아직은 남북 간에 무슨 얘기를 해서 뚫릴 수 있는 또 지금 중재자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안 돼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의를 표시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북한은 뭐 한편으로는 봉건적이기도 하고 그런 선대와의 인연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를테면 일본 같은 경우도 그 미키 총리 부인 미키 무츠코 여사 같은 경우에 김일성 주석과 만나고 상당히 그 북한과 일본 간의 우호 친선에 기여를 많이 했다는 이유로 몇 번을 초청을 해서 그 가족까지 초청을 해서 합니다. 저 현정은 회장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또 우리 이호 여사께서 직접 조문까지 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그 경위로 보면 조문단을 보내는 것이 이 순리임에도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그걸 거꾸로 뒤져보면 아 지금은 남북 간에 본격 무슨 대화를 하거나 할 국면은 아니다 하는 거를 거꾸로 반증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대화 그 재개 문제는 가능성이 없는 걸로 지금 보시는 건데. 저도 김여정 제1부부장한테 조문단 파견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아쉽다. 네. 그런 그럼 표현을 하셨어요.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모음 처리 안 됐으면 제가 할 말 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데 왜 그랬을까에 왜 대해서 안 오셨냐, 예. 안 왔냐. 조문단이 제가 판단할 때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에 가 계셨어요. 대통령 면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또 북한과 계속 대화를 하던 서훈 국정원장이 당시 리비아에서 납치됐던 분들을 아랍에미리트에서 구출해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감사에 방문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유럽을 순방 중이기 때문에 오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